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주요 고가 지역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고평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일단은 무조건 참으셔야 된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 지금 가격이 이미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많고 26년 끝나기 전에 무조건 내 집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유형별 또 시장 한번 분석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계치 대책의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오피스텔 시장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석과 또 다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분석도 공존하는데, 현재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자, 오피스텔 시장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시장도 23년에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2025년부터 오피스텔 시장도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7월 달인데 아직 7월달 다 집계가 안 됐는데, 아파트 시장 같은 거래가 엄청나게 위축이 됐는데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죠? 그래도 여전히 거래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오피스텔 시장은 괜찮구나. 그리고 오피스 시장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보시면은 한 202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세 거래나 월세 거래가 비슷비슷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23년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23, 24, 25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월세가 미친 듯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이제 전세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 완전히 월세화 시대가 지금 시작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피스텔은 또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각종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는데,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로서의 오피스텔의 매력과 한계는 뭘까요? 자, 먼저 오피스텔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만한 부동산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말 그대로 동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현금 유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거래량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많은데, 오피스텔 거래량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오피스텔 거래량은 어때요? 매매 거래량은. 그러니까 보시면 아파트는 시장이 좀 좋으면 이렇게 이게 거래량이 막 출렁출렁하면서 거래가 많잖아요. 즉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어때요? 최근에 거래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매매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피스텔 투자는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월세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세권에 바로 인근에 이런 데에 오피스텔은 월세 수익률이 좋고 공실의 리스크만 없다라면 이런 곳에 월세 수익 받는 거에 투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 네. 아파트들 그럼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최근 시장 변화 속에서 각 부동산 유형별 투자의 유의점은 뭘까요? 빌라와 오피스텔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빌라 시장은 지금 이번에 이제 전세 대출 규제가 지금 8월 28일부터 들어가면서, 빌라 시장은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아마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빌라 시장에 역전세 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전세 대출 규제 때문에 빌라 시장에 좀 더 직격탄이 오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와 다세대 시장은 정말로 이제 좀 조심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런 걸 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거는 정말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항상 황금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그게 잘못된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좀 압구정, 성수,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정비 사업지의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이러한 공사비 상승이 향후 아파트 분양가와 일반 조합원의 부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제로 에너지 규제 있죠? 그 다음에 노란 봉투법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 분담금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그만큼 만약에 시장이 지금의 상승세가 고가 시장의 부동산이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좀 올라도 저는 여전히 잘 팔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일 관건은 뭐냐면,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좋다, 그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분양가 좀 오르는 거는 그렇게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이제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혹시라도 떨어진다. 그때는 이제 조합원에 대한
분담 금액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리고 반포일 때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면서 잠원동의 소규모 단지들까지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옆담지 효과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전반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고가 시장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사업성이 좋으니까. 돈 되네? 내가 내야 될 분담금은 없고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될 돈이나 이런 혜택이 많다.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나 지금 코인 시장, 그래서 신흥부자들은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고가 시장이 여전히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여전히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확률적으로 경기 침체 확률이 좀 올 수 있고 굉장히 지금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황이니 한번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비사업을 통해 또 최고 49층, 65층 등 초고층 아파트 건립도 추진되고 있는데 초고층 재건축이 가져올 도시 경관의 변화, 주거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초고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동네에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어디 살아?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고. 반포의 몬베일리 같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나오는 건데 저는 향후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고가 시장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주요 변수, 그리고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라고 봐요. 얼마 전에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요. 지금 고가 아파트를 130억 현금 주고 샀습니다. 어디요? 저기 이태원이요. 한남동. 나이노 한남?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신고가에 거래한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고가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어떤 투기나 투자 수단으로서, 그다음 자금 출자도 조사를 안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지금 막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강남이 강남일 거다라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강남도 가격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강남일 수밖에 없다. 자, 공사비 급등과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향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올라도 뭐 재료 에너지 때문에 한 5에서 8% 오르고, 그 다음에 노란 봉투법 때문에 한 10% 가까이 올라도 이거는 15% 정도 공사비가 오르는 거고요. 공사비가 전체 아파트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정도 돼요. 지방은 땅값이 싸니까.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정도 합니다. 근데 서울은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니까 뭐 정말 비싼 데는 뭐 한 25%, 30% 정도의 공사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까지는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은 시장이 여전히 신고가를 치고 있고 비싸게 분양을 시켜도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데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와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옛날 아파트는 땅값이 다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사업성이 정말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재개발, 재건축은요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은 어느 정도의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거든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 아파트를 입주하기까지는 10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나도.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올라가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27년에 경기 침체가 갑자기 하반기에 터져요. 그러면 아파트가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그 좋던 사업성을 순식간에 다 까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들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또한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자칫 공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하청업체가요 최소한 수십 곳에서 수백 곳이라니까요, 건설업체는. 그러니까 이런 하청업체들에서 원청에 뭔가 이런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다 이제 리스크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 2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올해 9월 12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나 투자 기회만 좀 찝어주신다면요? 서울이나 이렇게 좀 고평가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요 일단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서울이요,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2020년 저금리에 대출 받았던 분들이 5년 지나면서 이게 원래 금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대출이자가 한 2%였던 게 지금 4%, 5%까지 올라가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고 지금 이제 경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저는 내가 이미 살 때부터 저는 승패가 결정이 난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요, 정말 쌀 때 사야 됩니다. 저평가되었을 때. 그래서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주요 고가 지역에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고평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일단은 무조건 참으셔야 된다. 매수하시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 경기도 일부의 저평가된 지역들, 그 다음에 나머지의 전국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이미 무릎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이 많고 26, 27, 28년에 공급이 확정적으로 지금 부족할 거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26년 끝나기 전에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미 무릎 밑이라서 지금 사도 괜찮지만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올 것 같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때 집을 사면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는 집값이 사상 최악의 30년, 40년 만에 공급 절벽이니까 네.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한 겁니다. 자, 분산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역도 분산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분산할 수 있잖아요. 저는 확률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이미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저는 조금씩 사고 있는 거고,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막 사진 않는 거죠. 하지만 내년 말 안에는 어느 정도 저는 결과가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든지 안 오든지. 네, 그래서 26년 하반기까지, 26년이 끝나기 전까지가 저는 최고의 부동산 매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후 가장 떡상할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리쇼 김기현 대표님께서 특별 무료 강연을 이제 9월 20일 토요일 날 준비하셨다고. 이거 무료인 거죠? 네, 무료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 네. 9월 20일 이제 1부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맞습니다. 110명이 신청할 수 있고, 2부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또 110명 신청할 수 있는 네. 강남구 네. 이제 세택에서 합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날 뭐 짧게 어떤 이야기 하실 건가요? 제가 왜 다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을 샀는지.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기는 떡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유망 지역을 조금 더 방송보다는 훨씬 더 오픈하겠네요. 모든 걸 다 거의 다 오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이제 행사가 강연이 뭐 무료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고정 댓글로 신청 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차 이제 부동산 하락론자에서 상승론자로 바뀌고 있는 김기현 대표님, 다음번에는 또 어떤 정도의 강도로 얘기해 주실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만의 여성님은 김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